There could be some short-term disturbance, but long-term, it's gonna make our country a fortune. Our studies should be all completed first. So we'll hand the president the opportunity to start on April 2nd if he wants. This is gonna be what pays down to $36 trillion in debt and all the other things. And this is gonna be, this is an amazing day. I think this is gonna be a very big day and in a very positive way for our country. 미국 시간으로는 13일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4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표했던 관세, 품목에 따라서 부과하는 관세 또는 보편 관세, 일관 관세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특히 뭐 이 미국 내로 들어오는 모든 알루미늄과 철강의 25%를 추가로 부과한다. 이런 식의 관세였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상호 관세라고 해요. 이게 지금까지 발표했던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보편 관세는 말 그대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일관적으로 동일한 관세일까? 네. 모든 곳에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거고요. 상호 관세는 너가 10% 그럼 우리도 10% 약간 이런 겁니다. 상호 관세는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가 더 낫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식 상호 관세는 또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이에요. 이제 상호 관세가 좀 낮다, 전반적으로 낮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국과 FTA를 맺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무관세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세 안 물리면 미국도 안 물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게 네. 이 관세를 고려할 때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숫자 10%, 20% 이 숫자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네.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세로 돈을 물리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상 뭔가 수입이나 수출을 뭐 제한하는 듯한 약간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네. 그것과 비관세와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약간 제가 보기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비관세 장벽과 조치에 뭐가 있지? 네. 이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입 정책, 위생 조치, 기술적 장벽, 수출 보조금, 네.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그리고 심지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미국 기업 및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세금, 네. 여기에다가 그 환율 정책, 임금 억제 정책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냥 미국 마음대로 붙이고 맞아요. 싶은데 그냥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갖다 붙이면 다 비관세 장벽이 되는 거라서요. 야, 너희들이 10% 뭐 20% 관세는 없지만 이런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사실상 10% 효과를 내는 거지. 그럼 우리는 너네 수입품에 10% 물릴 거야. 이런 식이거든요. 관세가 아니어도 관세의 효과를 내는 제도가 있다면 우린 그 관세로 치겠다. 간주하고서는 우리도 그만큼 물리겠다. 관세 때릴 거야. 이 말인 거죠. 네.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정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Do you expect any exemptions or waivers? I don't expect that, no. This is a simple system. I mean, there wouldn't be. And in the case of Apple, I gave them a waiver, an exemption in my first term because Samsung was in South Korea. And Samsung didn't have to pay the tax because it was a tax on China. And Apple makes a lot of their product in China. So I did that because it wouldn't have been fair. But now this applies to everybody across the board. This is a much simpler way of doing it, much better way. 자, 우리의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뭐 누가 들어도 니네 잠시만 기다려. 조만간 우리가 또 관세 때릴 거야. 이 얘기로 들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미국은 지금 자유무역협정, 네. FTA 체결 사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 넘는 품목이 무관세로 거래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혜택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상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관세를 새롭게 또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면은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없지만 네. 비관세 장벽이라고 미국 나름대로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서 갖다 해석하면은 붙이면 그만이다. 되는 문제니까 네. 걱정인 거고요. 일단 트럼프가 모든 정책을 발표할 때 염두에 두셔야 할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 상대방입니다. 아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 캐나다나 다 거래 상대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의 관점이 아니라 정치에서는 약간 이쪽에 강자가 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인류애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한 협상이고 거래입니다. 협상과 거래에서는 내가 주는 만큼 갖고 오는 거 동등한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 거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미국을 이용해 먹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 기준이 뭐냐? 대미 무역 흑자냐 적자냐 이거죠. 우리는 대미 무역 흑자국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 지난해 흑자 규모를 보면 또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하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흑자가 그쪽에서는 적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용해 먹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용해 먹는 나라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네.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이렇게 동등하게 될 때까지는 아마 우리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거고요. 이 대표적인 예로 호주 같은 경우에 네. 철강에다가 관세 때리겠다라고 했을 때 네. 호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철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니야 호주는 좋은 나라지. 호주는 우리가 미국이 무역 흑자를 보는 얼마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호주는 그럼 호주는 좀 봐줄 수 있지. 약간 이런 철저하게 느낌인 거예요. 손익을 따져서 맞습니다. 미국이 이익을 보는 나라면 봐주고 무역 적자를 보면은 무조건 관세를 지금 강하게 때리는 그런 원칙. 관세를 때리든지 아니면 상대적인 뭔가를 얻어내든지 예를 들면 미국산 원유가스를 우리나라가 더 많이 수입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줘야 되겠죠 우리도. 그러면 지금 이 상호 관세, 트럼프식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아까 말씀하실 때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올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지금 타깃이 될 수 있는 분야군요. 맞습니다. 저런 이제 비관세 장벽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 정치권이 가서 이른바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하.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 뭐 더 잘 아실 테지만 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가긴 갔죠. 네, 협상하러. 네, 이번 주에 이제 차관 보호, 산자부 차관 보호가 이제 차관 보가 가서 글쎄요.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지금 네. 일본만 봐도 옆에 이시바 총리가 그렇죠.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황금 투구 들고 가서 마음의 네.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게 대응할 수 없다는 부분이 아쉽고요. 특히나 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의 약간 발표를 보면 일단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발표할 거야 일단 예고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발표를 해요. 그렇죠. 다들 깜짝 놀랍니다. 네. 근데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을 줘요.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 철강도 그랬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와서 뭔가 우리랑 협상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번 상호관세 문제도 시행일은 4월 1일입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각자 와서 알아서 우리랑 협상해라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자, 지금 트럼프식 협상 뭐 밀당의 대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포를 내놓고 시간을 딱 주고 한번 협상해 보자. 이런 식의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차관 보가 협상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 아마 각자 개별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음 타깃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미국의 한 골프장에서 만났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면서 뭔가 좀 해법을 찾는 게 아니냐. 네네. 근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관세를 뭐 어떻게 좀 혜택을 받거나 그러기는 힘들겠죠. 그러긴 힘들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뭐라도 거고요. 해야 되니까. 저는 약간 저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네. 지금 사진 보이시잖아요. 네. 사진 보면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글쎄요, 약간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세 명이서 얘기하고 있고 네. 정의선 회장을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모습이에요.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을까? 네. 라는 의문이 드는 사진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영상이 아니고 스틸 사진이어서 네네.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네. 스틸 사진이면 가장 잘 나온 걸 내놓겠죠. 네. 이게 현대차 제공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런 사진이면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그나마 해보는데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현대차가 실제로 2002년부터요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30조가 넘어요. 그렇죠. 게다가 일자리 창출 직간접적으로 57만 명입니다. 네. 충분히 어필해 볼 수 있죠. 우리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라고 어필해 볼 수 있는 기회라도 가진 것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내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와 반도체 회사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들을 이미 지었고 짓기로 계획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른 이 관세 몽둥이에 모든 세계 나라들이 시달릴까요? 미국이요. 최근에 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발표를 하자 다른 나라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철강값이 급등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예상 밖의 지금 상황이 됐다고요. 거꾸로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정책을 봤을 때 취지를 봤을 때 관세를 물리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입품에다가 올리면 당연히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물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자 가격에. 네. 실제로 이제 철강 가격을 보니까 그러면은 경쟁 업체들, 해외에 있는 경쟁 업체들의 관세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25% 가격이 오르니까 미국에 있는 철강 업체도 그냥 가격 올려버린 거예요. 우리도 올려도 크게 상관없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올렸겠죠. 그래서 여기가 10%를 올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저거 따져도 우리나라가 한 7% 정도 더 싼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관세 20%를 물고도 네네. 우리나라 철강이 미국 시장에 내놓으면은 가격 경쟁력이 그렇죠. 있어버리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서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요. 요에 대해서도 아마 또 트럼프 정부가 뭔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하기 위한 추가로 뭔가 대책을 내세울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또 봐야 가만히 됩니다. 보고 있지 않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철강에다 25% 관세 물린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추후 협상을 통해 가지고 멕시코 무관세, 캐나다 무관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철강 2,800만 톤 가운데 2,200만 톤이 무관세로 들어온 거예요. 네. 25% 물리겠다라고 하는데 예외 주고 뭐 쿼터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00만 톤이 무관세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약간 25% 관세 물린다라고 했지만 차후 협상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끌어낼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제 가격 경쟁력만 보자면 우리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미국 내에서는 관세하고는 또 상관없지만 관세 때문에 물가도 당연히 아까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세 물가도 오르고 또 계란이 지금 품절 사태가 돼서 난리도 아니라고요.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조류 인플루엔자 한번 아하. 돌아서 살처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네. 하필 그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과 겹쳐가지고 네. 1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경향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계절적 요인이라서 완전히 뭐 관세와 중요하게 연관이 있는 건 생각하기는 아니고요. 네, 조금 애매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글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미국 이익 우선주의의 협상에 1대1로 이제 나선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걱정이 많습니다.